안녕하세요, 소연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김천 온수 난방 공사를 하고 있고, 오늘이 4일차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 맞습니다. 어제 전기 장비가 이제 완비가 되었죠. 배관도 완비가 되었는데, 이제 뭐 소소하게 해야 되는 뭐 몇 가지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뭐 오늘 했는 작업들을 이제 보면은, 일단은 여기 작은 배관 보이시죠? 작은 배관. 지금 보일러 기름통에서 지금 들어오는 보일러 기름통에서는 기름 배관 연결했고, 보일러 작업할 때 사용하는 요 테스 밸브 요거는 잘 보이시나? 예, 요 보이네요. 나중에 이제 혹시나 보일러 공사해야 될 때 보일러 내부에서 빼내는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3웨이 밸브 이거 배관을 이제 수리해야 되거나 할 때 이제 퇴수해야 되는 밸브들, 그리고 태수 밸브들, 그리고 여기 이제 저 금색 보이십니까? 금색 저게 아마가 아니고 지온관 이제 지온관인데, 요거는 이제 물탱크 물을, 그러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물탱크 물을 이제 자동으로 올려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배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지나가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밑으로 가도 되는데, 밑에 이쪽에 이제 출입문이 있어서, 이쪽에 사람이 다니는 출입문이 있어서 땅으로는 못 가고 전부 다 위로 이렇게 다니고 있죠, 이 배관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 안에 있기 때문에 배관이 이제 이거 뭐 얼 일은 없죠. 얼 일은 없어서 뭐 간단하게 밑으로 가면 저도 더 편한데, 어쩔 수 없이 위로 해서 이렇게 이쪽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작업했는 거는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거, 요 조그만 요런 밸브들 요런 거 작업했고, 연료 필터 이렇게 이제 기름 보일러 연료 라인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일러에 들어가 있는 배선하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동 보일러인데, 경동 보일러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동 보일러 자체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컨트롤 박스가 이 보일러를 이제 돌리게 됩니다. 이거 구동을 해서 뭐 돌리거나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신호선을 이쪽에서 이제 다 연결을 해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여기 좀 보셨으면 아시고, 여기 지금 배관들이 지금 난장판이죠. 40mm 배관판. 원래 어제 여기가 지금 배관이 좀 난장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 설비될 때 좀 난장판으로 좀 설비되어 있어서 배관들을 지금 조금 이제 손을 좀 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배관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쪽 공간이 상당히 많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장군들을 저쪽으로 좀 옮기고, 그리고 필터를 달았죠. 필터를 세워서 달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자동 제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제 전자 밸브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전자 밸브가 달렸는데, 전자 밸브 달린 곳에는 필터를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옆으로 측면으로 세운다거나 아니면 또 뒤집어서 세우면은 전자 밸브가 구동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공기가 따로 배출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이제 옆으로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옆에 파이프 해서 고정했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 이렇게 흔들어도 튼튼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흔들어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는 이제 밑으로 빼내는 걸로. 그리고 오늘 공사를 하면서 봤는데, 이거 필터가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필터를 이제 볼 줄을 몰라가지고, 여기 화살표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보이십니까? 여기 화살표 보면 여기도 이제 화살표 있고 여기도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두 개 다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속 내부를 보면은 이제 필터 구조가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건데, 들어갈 때는 이제 외부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휘감아서 이 필터를 거쳐서 필터 중간으로 돼서 다시 이쪽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안에를 안 보고 이제 그냥 조립해버리면 물이 반대로 중간으로 들어가서 외부로 이제 빠져서 이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뭐 기능상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찌꺼기가 이제 내부에 다 쌓여버리죠. 그래서 청소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내부에 찌꺼기가 잔뜩 쌓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필터 설치할 때
밖에 있는 화살표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으로 구멍이 이제 가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걸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난장판은 밑에 있었죠. 이 난장판에 대해서 물도 많이 새고 해서 테프론을 새로 감을까 하면서 이제 하다가 뭐 테프론 감아야 되니까 그냥 배관을 새로 이제 따자.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이게 배관이 너무 좀 부자연스럽게 돼 있고 이제 좀 쓰기 힘들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적 많이 걸리죠. 지금 배관이 다 남은 배관입니다. 이게 제가 전자밸브 달고도 배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이 배관이 지금 엘보만 해도 엘보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맞죠? 아니, 6개,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기까지 6개. 엘보가 6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쓸데없이. 그리고 밸브도 한 개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비효율적으로 배관이 좀 돼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배관을 이렇게 단순하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장군이하고 전부 다 안쪽으로 넣어버렸죠. 코너로 넣고 이렇게 배관을 위로 뽑아서 보여줬습니다. 밑으로 다니면은 아무래도 걸리적거리니까 저 위로 뽑아서 위에서 전부 다 분배되도록 이렇게 옆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에서 가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이제 난방기 쪽으로 가는데, 난방으로 가면 이제 물탱크 물도 채워야 되고, 이제 난방관을 냉각할 때, 이제 근골이나 이런 걸 냉각할 때 이제 자동으로 저쪽 전자밸브가 제어가 됩니다. 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에서 바로 밑으로 물탱크가 가는 거는 전자밸브가 한 개 더 있죠. 이게 이쪽으로 이제 물탱크로 가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는 약통으로 오는 거.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밑으로 돼 있어서 이거 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부 다 위로 보내버렸으니까 이제 뭐 밑으로 다니기는 걸리적거릴 일은 없죠. 단지 조금 단점이라 하면은 온실로 왔을 때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배관이 아무래도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온실의 효율을 본다면 요게 맞습니다. 온실을 지을 때 저희들이 뭐 평당 이제 뭐 비닐온실 뭐 껍데기만 짓고 뭐 한다 해도 평당 뭐 20만원 30만원 하죠. 그래서 사실 기계실에는 이렇게 밑에 공구리도 치고 뭐 여러가지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사실은 기계실은 제가 봤을 때는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50만원 이상 되는 그 자리입니다. 이 기계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계실은 이 물건 배치를 잘못하면은, 물건 잘못 배치해서 한 평을 사용을 못할 경우는 50만원을 버리는 겁니다. 50만원, 뭐 10만원은 100만원을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실을 설계할 때, 처음 온실을 설계할 때 기계실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어디에 어떤 장비를 넣고 어떻게 할 거냐 효율적으로, 그리고 작업자의 동선, 그리고 내가 이제 온실에 왔을 때 이거 뭐 장비들이나 이런 걸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동선을 잘 짜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컨트롤 박스 위치도 조금 아쉽고, 특히 저기 물탱크 위치도 좀 아쉽죠. 물탱크는 보통 이제 온실로 오면 코너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생뚱맞게 조금 코너에 아니고 이렇게 있죠. 사실은 저 장군이하고 이 물탱크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자리가 바뀌어야 되고, 또는 이제 물탱크가 옆으로 가고 장군이가 물탱크 앞쪽으로 와야죠. 물탱크는 이제 뭐 앞뒤로 조작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코너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양익기도 생뚱맞게 지금 좀 중간에 좀 라인에 있죠. 여기에 이제 액비통도 보시면은 뒤에 공간이 좀 많이 빈 상태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그 처음에 설비자가 이거 모터를 이쪽에 뒤에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이 모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모터 위쪽 공간으로 해서 아무것도 사용을 못 하죠. 이쪽이 제가 볼 때 여기가 지금 평수로 따지면은 한 3평 정도 가까이 나올 건데, 3평은 조금 거짓말 같고 제가 볼 때 한 2평은 나올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죽어버렸죠. 이제 여기에는 뭐 물 건너 쌓거나 뭘 해도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자리여서, 지금 어제 농장주분하고 이제 여기 농장주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액비를 봐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고, 내년에는 이제 작기가 한번 끝날 때 요거를 이제 다시 재정비를 양익게 하고, 액비통하고 이 컨트롤 박스들, 그리고 이 물탱크 이쪽 부분을 이제 다시 재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 여기 재정비를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땅만 제가 볼 땐 최소한 3평 이상, 3평 이상 확보를 하게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거.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죠. 이 기계실과 온실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래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잘해야 되고, 기계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업장도 그렇고, 처음에는 넓은 것 같아도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근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농장을 설계를 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주차장은 꼭 만드시고, 뭐, 옆에 이제, 뭐, 걸쳐서 이제 이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내 땅에 가능하면 차를 이제 최소한 2대는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두 번째는 작업장을 웬만하면 좀 크게 지어라 하는 게 추세입니다. 작업장이 작아지면, 작업장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으면 힘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장이 만약에 좁다 라는 판단이 하면은 나중에 이제 넓힐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이제 베드랑 이런 걸 잘라내야 됩니다. 베드를. 그러니까 아깝게 설비했는 이런 베드를 잘라내는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제 온실을 처음에 설계할 때 이 배치 아주 중요합니다. 또 뭐 이야기를 하다가 배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배관 공사를 하면서 이쪽 공간이 상당히 많이 살았습니다. 어제는 뭐 아까 배관하고 이쪽을 해가지고 난장판이었는데, 제가 볼 때 요 지금 이거 뭐랄까, 이거 옆에 이것도 지금 옆으로 뒤로 밀어야죠. 이제 이쪽 공간이 너무 많이 밀리니까 양액통 옆으로 이쪽으로 해서 밀어가지고 이쪽 공간을 이제 최대한 살려야죠. 그러면은 양액 기계 만지기도 쉽고 이제 영 더 좋아지죠. 이제 요거를 뭐 내일 농장주분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관은 요걸 했고, 이제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제 거 이제 컨트롤 박스 들어가면은 이제 항상 붙는 요 지하수 분배기가 붙었죠. 이제 지하수 분배기 같은 경우 이제 1번 같은 경우 이제 물탱크, 여기가 이제 물탱크 자동 제어해 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했는 저기 어디입니까, 이거 보일러 쪽에 냉각할 때를 보내거나 또는 물탱크 수위가 낮거나 했을 때 보낼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전자밸브고, 뭐 이건 지하수 2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개. 예를 들면은 뭐 1개만 사용할 때는 뭐 물탱크를 사용할 때는 이제 지하수를 1개만 사용하고, 냉각 제어를 해야 될 때는 이제 지하수가 2개 다 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위치가 여기 딱 잡아왔습니다. 요 공간이 좀 아슬아슬하게 나와서 쉽진 않은데 뭐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지하수 보시면은, 또 지하수 배관에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하수 배관에 보면은 저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지하수 보면 요거 보이시죠? 요 옆에 요거 금색으로 되는 거, 이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요게 에어벤트가라는 장비입니다. 에어벤트. 이게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아니고 이건 급수 배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가지고 뭐 저거를 이제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뭐 왔는 길에 다른 게 낫죠. 이제 저게 뭐냐면은 이제 배관의 에어를 자동으로 빼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급수 이제 장비인데, 이게 전자밸브를 이제 달 때, 전자밸브를 분배기나 해서 이제 전자밸브를 이제 달아야 될 때, 우리가 쓰는 이 전자밴들, 여기 전자밴들, 이거 전부 다 전자밴이죠. 이런 거 밑에 거 이것도 전자밴이고, 요 위에 이것도 전자밴이죠. 이게 전자밸브 하는데 정식 명칭은 전자밴입니다. 이게 밸브 형식, 우리가 동력으로 여는 방식이 아니고, 이 압력에 의해서 열리는 그런 장치들이어서 이게 압력에 의해 반응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관에 에어가 쳐 있으면은, 이 에어가 압축이 됐어 가지고 압력이 높이 나오면은 전자밸브가 열립니다. 근데 전자밸브가 순식간에 탁 열리면서 에어가 해방이 되겠죠. 해방이 되면은 순간적으로 다시 닫혀버립니다. 압력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전자밸브가, 이게 배관이 설계가 잘못됐는가 하면 헛 하면서 배관이 막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밸브가 만약에 이렇게 해놨는데 지하수를 이제 돌리는데, 이거 많이 흔들리면은 지하수가 이제 에어가 차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은 그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 지금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인위적으로 여기가 지금 물탱크 물이 지금 거의 가득 찼죠. 조금 더 채워볼게요. 여기 지금 강제로 이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제 흔들리는지.
자, 물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죠. 이게 지표수여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모터가 아직 물이 올라오는 소리는 안 들리네요, 아직.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배관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 조금 안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표수여서 길면은 한 2분 정도, 짧으면 3초 정도 이제 모터 물을 끌어당겨 올리는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모터 소리가 달라지겠죠. 모터 소리가 지금 웅 하는데 좀 있으면 깨깨깨깨 하면서 이제 물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은 안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왔나 물이? 잠시만요. 물이 차오르고 있나요? 아직 정확하게 저는 아직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올라가는 것 같다. 안 올라가는 것 같죠. 아무래도 물 올라오는 소리는 아닌데, 왜냐하면 저게 올라가면은 저기서 에어 빠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칙 하면서 에어가 빠지면서 이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도 반응이 없네요. 자,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한 2분 정도? 예. 이 지표수가 대략 한 6m 정도 밑에 있어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배관에 원래는 뭐 체크밸브나 이런 걸 달아놓으면 좋은데, 지금 배관에 보니까 이제 모터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에어가 차면서 이제 물이 다시 빠져나가 버리는, 체크밸브가 이제 좀 고장이 난 상태죠. 쉽게 말하면은. 요것도 이제 뭐 내일 시간이 되면 한번 풀어서 이제 뭐 시간이 되면은 이제 풀어서 그쪽 부분 청소를 조금 안 해줘야 되겠나 해주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은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이제 못 하겠죠. 이제 아직도 물이 안 올라오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네. 아직 뭐 물이 올라가는 기미가 안 보이네요. 올라오네요. 이제 물 올라오는 소리 들리죠? 어떻습니까? 요 배관이 하나도 안 흔들리죠. 이게 배관이 이래 물이 올라오는데 이 배관의 그 충격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이제 흔들흔들 하거나 또는 덜덜덜덜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죠. 이게 왜냐하면 저 에어벤트를 달아줘서 이 배관에 있는 에어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어. 이제 이거 빠져나가면서 이게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에어벤트를 그냥 막 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잘 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뭐 배관이 물이 올라오는데도 뭐 덜덜덜 거리는 것도 없고, 보통 이제 물이 처음에 올라갈 때 흔들흔들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관의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요 보면은 뭐 간단한 것 같지만 배관 설계를 잘하고 중간에 중요 부속 몇 가지 들어가면서 이제 배관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덜덜덜 하지 않으니까 요 충격에 의한 뭐 물 새는 게 이런 것도 잘 없겠죠.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시운전을 하는데도 물이 한 방울도 안 새가지고 뭐 농정조하고 뭐 좋다는 이야기 했네요. 그리고 자, 물은 끄겠습니다. 이제 물은 끄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물탱크 보면은 15회짜리 호스가 2개 내려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지하수가 아니고 물탱크 물이 이제 야간이 되면은 이제 온도가 떨어지죠.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은 아침에 거의 뭐 심하면은 8도, 7도 물이 이제 초반에 이제 급수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근권이 갑자기 순식간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물탱크 물을 데핍니다. 데필 때 뭐 지금 제일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 전기로 이제 데피는데, 전기 이제 6kg로 보통 이제 데피는 경우가 많은데, 6kg면은 농사용 전기라면 시간당 300원, 하루 종일 돌리면 3,000원, 하루 3,000원, 한 달이면 10만원 이래 나오죠. 그리고 좀 전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뭐 물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면은 물탱크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 호수 2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온관 돌 때, 이 지온관이 이제 여기 돕니다. 지온관도 이제 뭐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지온관이 이제 아침에 저녁이나 이럴 때 이제 온도가 높을 때 이제 돌 때가 있습니다. 저녁이죠, 저녁에 이제 돌 때 그 근권의 온도가 높겠죠, 당연히. 높을 때 그 온도의 물을 다 빼서 물탱크 물을 열교환시킵니다. 그러면 물탱크 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야간에도 이제 이 물탱크 물 온도를 이제 근권에 있는 열하고 이제 교환하는 것도 있고 하면서 교환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근권을 난방을 하기 위해서 쓰는 물로 저 물탱크 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조조가온을 하면서 근권 온도를 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영업 비밀에서 수치를 좀 안 가르쳐 주는데 보통 뭐 한 24도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24도까지 제가 그 수치를 가르쳐 드리긴 좀 애매하고, 어쨌든 간에 근권 온도를 올리는데 그때 이제 물 온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 물 온도를 올리는 그 물로 이제 이 물탱크 물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관수를 할 때 이제 이 물탱크의 물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뭐 엄청나게 높은 열은 아니고 한 24도 정도 물을 첫 관수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근권이 아침에 올라가야 되는 건 다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관수하는 물을 이제 24도 물로 보내면은 당연히 그 야간에 8도로 났던 그 근권 배드들이 온도가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요 호수 두 개, 저게 이제 아침에 근권을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히든 카드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 여기에서는 3웨이 밸브의 많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그리고 저거는 이제 뭐 아까 했지만 추결된 열도 쓰고 이제 배드에 이제 추결이 된 열도 있고 그걸 이제 물탱크에 보관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근권을 쓰면서 이제 여유로 나오는 여유분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전기로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거하고는 이제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쓴다는 거. 24도까지 올리더라도 뭐 안전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게 뭐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뭐 저 안에 들어가는 뭐 이제 자재는 그지 뭐 안에 뭐 좋게 하려면은 알루미늄 코일이나 이런 거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뭐 한 4만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쓰다가 남은 지온관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탱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컨트롤 박스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고 이 3웨이 밸브 시스템에 대한 난방에 대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물탱크는 그냥 물탱크 물 올리는 그런 서비스 기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요거 연통 이제 올려야죠. 이제 연통 빼고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연통을 올리는데, 이제 연통은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잘 뚫어야 됩니다. 이제 두번 뚫을 수는 없고 밖에 이제 일중 파이프도 봐야 되고 스크린 높이도 봐야 되고 레이저를 쏘거나 해서 뭐 자질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해서 정확하게 위치에 한 번만에 딱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 만약에 두 번 뚫었다가는 이 온실, 신형 온실인데, 온실 새로 지은 온실인데 구멍이 나서 안 이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통이 다 들어왔죠. 지금 연통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만 칼로리니까 여기에 200mg 200짜리죠. 200짜리 뭐 엘보하고 뭐 구성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중 연관으로 만들어진 걸, 저기가 아마 스크린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은 이제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잘못되면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중관으로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나가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밖에는 지금 추워서 나갈 수가 없는데 그 기름통을 이제 기름통에 대한 그 레벨 보는 거하고 호수하고 이런 거 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피팅도 하고, 그거는 이제 내일 이제 농장주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걸로 돼 있고, 아마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계속 고의를 해야 되고, 농장주분이 오시면 고의를 하고,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요 CCTV. 저는 이제 이 데이터로그로 보기에는 이 데이터 양이 너무 많습니다. 보기도 힘들고 사실 연결하기도 쉽진 않죠, 이거를.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CCTV를 이제 달 건데, 지금은 이제 CCTV가 이제 400만원 화소까지 나오죠.
이제 400만 화소까지 나오니까 아마 옛날보다 아마 이 글자들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일 겁니다. 뭐 하드디스크 달면은 뭐 최장 한락하면 몇 년을 더 저장할 수도 있죠. 이제 저희는 수치가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지금 아이고 벌써 밖에 외부 온도가 5.8도까지 떨어졌네요. 5.8도까지 떨어져서 오늘도 상당히 추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어제 영하 3도까지 영하 3.8도 예 거기까지 지키는 걸 제가 봐가지고 야 드디어 날씨가 추워졌구나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밤에 일을 하면은 너무 추워서 이제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오늘 브리핑은 요 정도로 하고 내일 또 작업이 끝나면은 내일 제가 볼 때 내일 작업이 거의 완성이 되고 내일부터 아마 시운전 들어가고 이제 최고로 무서운 이 배관에 물 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예, 그렇게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긴 동영상이 됐네요. 예, 긴 동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